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 조아라입니다. 아라채널 멤버십 전용 온라인 스쿨 샘플 영상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코핀 네일입니다. 코핀 네일이 뭐냐면은 요즘에 연예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요 쉐입의 네일인데요. 오늘은 요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이게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갈수록 좁아지는 이 모양 때문에 이 양 사이드만 갈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것도 하다 보면은 좀 디테일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코핀 네일을 튼튼하게 그리고 얄쌍하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코핀 네일이 왜 코핀인가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일단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코핀이 영어죠. 코핀이 관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은 서양에 관이 있잖아요. 관이 우리나라는 관이 네모났지만 요런 모양 할로윈 같은 모양 보면 요런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이런 관짝 모양의 쉐입이라고 그래서 코핀 쉐입이라고들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발레리나 쉐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발레리나 쉐입은 이제 발레리나 슈즈가 이제 이렇게 생겨서 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 끝에가 좁아지는 그 쉐입이 비슷하다고 해서 발레리나 쉐입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둘이 차이가 있냐고 하면은 이 둘이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딱히 근데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이 둘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발레리나 쉐입을 약간 요런 오발 상태에서 여기만 뚝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요 사이드가 이렇게 좀 볼륨이 있는 곡선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런 코핀 쉐입 같은 경우는 스틸리트 쉐입이죠. 정말 이렇게 뾰족한 스틸리트 쉐입에서 여기 부분을 잘라낸,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직선인 부분을 코핀 쉐입이다, 그러니까 요 둘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뭐 정석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핀 쉐입이라고 하면은 그 양 사이드가 점점 좁아지는 그 쉐입을 위에서만 보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은 팁을 붙이고 나서 양쪽 사이드를 갈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코핀 쉐입을 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위에서 봤을 때는 갈수록 좁아지는 그게 맞죠. 근데 요렇게 보시면은 C커브가 있어요. C커브가 약 50% 정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사이드 요 옆에서 봤을 때 사이드 스트레이트가 일자로 뽑아져 있어야 위험하지 않은 코핀 쉐입이 될 수가 있어요. 위험한 코핀 쉐입이란 무엇이냐면 이렇게 평면의 손톱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사람 손톱이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요렇게 갈아버린 거예요. 만들어서 갈아버리다 보면은 여기에 스트레스 포인트가 전혀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연장을 했을 때 충격을 받거나 하면 여기 부분에서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 사이드도 반드시 커버를 해서 C커브를 만들어서 핀칭으로 C커브를 만들어서 여기 부분을 보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양 사이드를 그냥 일자로 붙여놓고서는 양 사이드를 갈아버리기만 하면은 또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이게 이제 스퀘어 쉐입을 붙였을 텐데 여기를 이렇게 갈아버리게 되면은 손톱이 위로 솟는 모양으로 연장이 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보신 대로 양 사이드가 일자, 사이드 스트레이트가 일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델 손톱에 샌딩까지 끝내놓은 상태고요. 아크릴로 시술을 할 거기 때문에 전 처리를 할게요. 일단은 pH 본드를 이용을 해서 손톱에 있는 불필요한 유수분을 제거를 하고 pH 밸런스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라이머를 발라야겠죠. 아크릴용 프라이머를 발라줍니다. 아크릴용 프라이머를 발랐고요.
그런 뒤에 이제 폼을 부착을 할 건데, 코핀쉐입용으로 이제 붙이는 폼이 일반 붙이는 방법하고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일단 중지를 먼저 해볼게요. 손톱 모양을 보고 옐로우 라인에 맞춰서 커팅을 해주죠. 슬라이드 시켜서 폼을 붙였어요. 폼을 붙이면,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스퀘어 쉐입을 잡을 때 폼을 붙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사이드가 일자로 빠졌죠? 사이드가 일자로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봤을 때 코핀 쉐입은 앞으로 갈수록 좁아져야 되잖아요. C커브가 점점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닫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좁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옆모습을 볼게요. 다시 옆을 보면은 사이드 부분이 위로 솟았죠. 네, 이렇게 위로 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열 손가락을 다 붙였을 때 이렇게 위로 다 솟는 손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이드 스트레이트 부분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평소에 붙이시는 것보다 살짝 더 아래로 내려서 붙이셔야 됩니다. 근데 살짝 아래로 붙이다 보면 옐로우 라인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부분에 빈틈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폼을 재단을 할 때 이 옐로우 라인보다 살짝 넓게 재단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조금 아래로 내려 붙였을 때 딱 맞아요.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아까보다 조금 더 넓게 폼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서 붙일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양쪽으로 점점 좁아지는 모양으로 폼이 붙었죠. 그리고 아까 사이드에서 한번 볼게요. 사이드에서 보시면은 아까보다 훨씬 내려간 모양으로 사이드 스트레이트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술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크릴 리퀴드랑 아크릴 파우더를 준비를 할게요. 저는 오늘 제가 직접 만든 아크릴 파우더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완벽한 화이트는 아니고 약간 이제 화이트 글리터가 들어있는 화이트 파우더입니다. 그래서 볼을 떴고요. 볼을 뜬 다음에 프리엣지 부분부터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놓고 흐르지 않도록 약간 시간을 준 다음에 올려주는데, 반드시 스트레스 포인트 부분을 감쌀 수 있도록, 커버할 수 있도록 올려줄게요. 올려주고 그 다음에 두께를 균일하게 만들면서 스퀘어 연장할 때랑 비슷한 모양으로, 그러니까 두께를 신경을 쓰면서 양쪽이 균일해야지 나중에 핀칭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코핀 쉐입은 핀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의 두께가 다르면 핀칭이 찌그러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신경 써서 연장해 줄게요. 저는 요 3가지의 길이로 연장을 하고 싶어요. 균일한 두께로 만들어줬죠. 그러면 위에서 볼 때는 양쪽으로 좁아지게 제가 지금 연장을 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양 사이드를 보시면은 지금 사이드 스트레이트는 일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폼을 갈수록 좁아지게 붙였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땐 그렇게 제가 요런 모양으로 연장을 한 것처럼 보일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실제 면적은 일자로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투볼 올릴게요. 원톤인데 컬러 파우더로 연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큐티클 라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큐티클 라인 아슬아슬하게까지
가지고 간 다음에 밑으로 쓸어서 아까의 그 원볼하고 블렌딩을 시켜줘야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한 거는 그냥 그 스퀘어 쉐입 있잖아요. 거기에 원톤 스culpture를 한 것과 같은 테크닉인데 현재 폼의 모양이 갈수록 좁아지게 붙여놨기 때문에 제가 점점 좁아지게 붙인 것처럼 여기를 세모 모양으로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사다리꼴로 연장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양쪽 사이드를 지금 다 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핀칭으로 점점 더 좁힐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굳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굳는 거를 기다리는 동안 어차피 이쪽도 해야 되니까 여기도 폼을 끼워 놓을까 봐요. 옐로우 라인에 맞추되 약간 넓게, 양 사이드 범위를 약간 넓게 잡아서 커팅을 하고, 평소에 폼을 끼는 것보다 살짝 아래로, 이제 어느 정도 굳은 상태고요. 폼을 떼고 핀칭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폼을 제거를 할게요. 폼을 제거를 했고 지금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오른손의 중지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이쪽은 굉장히 얄쌍한데 얘는 좀 뚱뚱하죠. 그리고 C커브를 비교를 해서 보면은 여기는 엄청 좁아져 있는데 여기는 아직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좁혀서 C커브도 만들고 양 사이드를 줄여줄게요. 보면은 양쪽에 엄지손톱을 이용을 해서 여기 부분은 강하게 안 들어가고 여기 부분을 갈수록 좁혀지게 커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엄지손톱에 뭐가 붙어있다, 뭐 파츠 같은 걸 붙였다, 그런 분들은 핀셋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핀셋을 사용해서 좌우 대칭이 맞도록 핀칭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핀칭이 다 들어간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이랑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많이 좁아졌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약지가 하나 남았으니까 약지에다가 빠르게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원볼을 떠서 프리엣지 부분을 연장을 해줄 때 반드시 스트레스 포인트 부분이 커버가 되도록,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는 양쪽으로 좁게 연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이드 스트레이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스퀘어 연장하는 것과 면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폼 때문에 폼을 좁아 보이게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코핀 쉐입은 핀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핀칭을 할 때 찌그러지지 않도록 두께를 정말 신경을 써서 똑같이 균일하게 올려주는 거예요. 브릿지 부분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두 볼로 큐티클 부분을 올려줄 건데, 큐티클 부분을 올릴 때는 큐티클 라인을 잘 봐야 되니까 큐티클 라인을 잘 고려를 해서, 컬러 파우더니까 큐티클 라인 부분을 잘 올려야 되니까 큐티클 라인의 아슬아슬한 부분까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3볼 이용해서 부족한 부분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하이포인트 부분을 조금 더 채워주고 싶어요.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두 번째 손톱도 다 굳었기 때문에 핀칭 할게요. 요 네일 베드 부분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할 건데 그래도 얄쌍한 손톱을 원하는 고객님들을 위해선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프리엣지로 갈수록 극단적으로 좁아지는 거예요. 대신 좌우가 똑같이. 어플리케이션이 끝났고요. 이제는 화일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일링을 할 때는 저번에 제가 프로 네일리스트가 하는 체계적인 화일링 테크닉이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순서도 똑같은데요. 다만 디테일이 살짝 달라집니다. 어디가 다르냐면은 일단은 전과 똑같이 길이부터 다듬어요. 대신 코핀쉐입은 스퀘어랑 똑같이 이 끝이 완전히 딱 떨어지는 일자여야 되기 때문에 화일을 눕히거나 하지 않고 딱 일자로 맞춰서 길이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자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위에서 봤을 때 아웃라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좌우의 대칭을 맞춰서 이 사이드를 갈아주는 거예요. 대신 일자여야겠죠. 좌우 대칭. 그러니까 얘는 한 요만큼인데 얘는 뭐 한 이만큼 해버려. 그러면은 삐뚤어진 쉐입이 되니까 좌우의 각도를 맞춰서 갈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 사이드 스트레이트 있죠? 여기 부분을 일자로 갈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일자로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인 잡을 때 손가락 확실하게 고정하고 잡아야지 얘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손톱 표면을 가는 거예요. 손톱 표면을 갈 때는 화일을 길게 잡고 화일 스트로크를 이용을 해서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여기 갈았다가 여기 갈았다가 여기 갈았다가 여기 갈았다 이렇게 조금 중구난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화일을 사용해서 갈도록 하겠습니다. 갈아볼게요. 특히 큐티클 라인 부분을 가를 때는 지금 이 모델의 경우에는 컬러 파우더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큐티클 라인 아슬아슬하게까지 파우더를 올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슬아슬하게까지 갈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클 라인이 다치지 않도록 손끝으로, 그러니까 네일리스트의 손끝으로, 엄지로 큐티클 라인을 가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좀 살살 해도 돼요, 여기는. 그래서 올릴 때 잘 올리셨다면 뭐 많이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프리엣지를 갈 때는 이렇게 약지나 중지 손가락으로 요 밑에를 받쳐놓고 갈면은 흔들흔들 거리면서 갈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이쪽을 들어갈 때는 이 프리엣지 부분을 가를 때는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은 얘가 갈수록 좁아지니까 각도가 들어가도 살짝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갈 때 여기 부분은 많이 갈고 여기 부분은 조금 갈고 그 면적이 좁아지는 거를 계산을 하면서 가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사선으로 갈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두께까지 어느 정도 맞췄죠. 네, 그러면은 화이링 끝이에요. 가볍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쪽 손톱도 똑같이 갈아볼게요. 먼저 길이 조절 완전히 일자로, 그런 다음에 이 양 사이드로 갈 때는 스킨 다운을 한 상태에서 좌우로 좁아지게 같은 각도로, 여기랑 여기 같은 각도로 좌우 대칭을 해야 돼요. 이게 스퀘어 쉐입 화일링이랑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첫 번째. 그 다음에 사이드 스트레이트. 그리고 나서 표면. 표면을 갈 때 스퀘어 쉐입이랑 다른 점 두 번째. 프리 엣지로 갈수록 면적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화일을 가를 때도 점점 좁아지는 면적을 계산을 하면서 가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화일을 살짝 비스듬하게 대고 있습니다. 양쪽 똑같이. 그리고 마지막에 C커브 있는 쪽 두께까지 조절을 해주시면 화일링이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일링이 끝났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젤 코팅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펀지 버퍼로 가볍게 마무리를 하고 바로 탑젤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화제를 닦아냈고요. 이제 오일로 마무리를 하면 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핀 쉐입의 네일이 완성이 됐고요. 네, 오늘의 동영상에서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코핀 쉐입 네일은 요즘에 이제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손톱 모양의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는, 손톱이 이제 좀 좁아 보이고 얄쌍해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쉐입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위아래 다 보지 않고 이 표면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그냥 얇게 갈아버리게 되면은 이 사이드 스트레이트가 너무 위로 올라가고 들린 손톱처럼, 솟는 손톱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포인트 부분을 다 갈아버려 가지고 쉽게 부러지는 손톱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하기 전에 폼의 모양을 제대로 붙여주시고, 그리고 핀칭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이렇게 잘 안 부러지는 튼튼하고 그리고 얄쌍하고 예쁜 코핀 네일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라채널 멤버십 온라인 스쿨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뭐 아주 기초부터 이런 살롱워크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순차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특별한 동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